지난해 제기된 김해시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 의혹이 행안부 감찰 결과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중징계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정 문화도시 밀양시가 햇살 문화도시 밀양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00억 원이 지원돼 문화도시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경남 지역 고위공직자의 2022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고정희 거제시 의원이 최고 많은 11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3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19,31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인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제기됐던 김해시 공무원들의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김해시에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먼저 해당 사건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김해시 6급 공무원 3명이 관련 업체로부터 제주도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기후대기과와 정수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의 대표, 이사와 함께 제주도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이 골프장 이용료와 숙소, 그리고 식사와 차량 등 1인당 119만 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월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는데요. 언론 보도 이후 이들은 모두 직위 해제되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데 배치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김해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해시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해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조사에 들어갔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시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네, 사실 김해시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면서 청렴도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더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리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 조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행안부는 경상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김해시에는 수사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김해시는 31일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위 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더 이상의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영민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만족도도 높고 예산 지원도 커서 전국의 도시가 도전하지만 준비도시와 예비도시를 거쳐 최종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해 대부분 탈락의 고비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밀양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인정받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시민과 선포식을 열고 햇살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나선 밀양,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빈집에서 문화 생태 공간으로 변신해 인근 상권까지 살린 미르미 동국. 17년간 방치된 밀양대 부지는 지역민의 소통 협력 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이렇게 지역 곳곳은 뻔하지 않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층한테는 이걸 해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잘 안 느꼈거든요. 근데 문화도시센터라고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층 다양하게 SNS 홍보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청년층도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체험 활동들도 많이 하고 문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스마트하게 변신한 농업의 현장 지원과 실습은 기본, 지금도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착 여건까지 갖추면서 3년 만에 6,600여 명이 밀양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농한 지 3년 차인데 귀농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건 배척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좋은 이웃 이장님들, 이웃분들 또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밀양시에 오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정책도 말씀드리고 이런 밀양 변화의 중심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노력에 밀양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매년 전국 120여 개 도시가 도전하지만 밀양을 포함 불과 18개의 도시만 지정된 문화도시. 5년간 별도 예산도 지원받게 된 밀양시는 시민과 함께 선포식을 하고 전환점을 알렸습니다. 문화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단위의 종합적인 문화 기획 사업입니다. 이번에 밀양시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밀양시는 5년 동안 20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게 되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문화도시. 따뜻한 햇살 문화를 꿈꾸는 밀양은 문화도시 센터란 전국 최초의 시도와 시민과 만든 도심재생 프로젝트에 앞으로 인구 유입과 청년, 경제, 생태 문화를 아우른 문화활동의 색을 더 입혀가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서부 경남 군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교도 있었는데요. 남해와 하동, 산청, 함양 지역의 학년별 학생 수는 평균 14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산청군 신안면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전교생 수가 40명이 채 되지 않는 학교로 지난해에 비해 3명이 줄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지난해 40명 남짓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8명이 줄어 전교생은 33명입니다. 낮은 출생률과 계속되는 지역 인구 감소로 학령 인구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서부 경남 군 지역에서 신입생 수가 10명이 안 되는 학교는 모두 42곳.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80% 정도입니다. 산청의 한 초등학교와 하동의 한 초등학교에는 신입생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입생이 적어지면서 전체 학생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 지역 초등학생 수는 4,626명으로 지난해보다 2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하동으로 84명, 그다음 함양, 남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구 유입 자체가 적고 특히 농촌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공동광역통합구역을 선정하여서 학부모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이웃한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도록 매년 줄어들고 있는 학령 인구에 초등학교 학년별 평균 학생 수는 14명까지 떨어진 상황. 군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도 적은 만큼 지역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전원입니다. (3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19,3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인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로 낮아진 수치로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6,816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3,212명, 진주, 양산, 거제 순으로 세 지역에서는 각각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25명이 늘어 모두 734명으로 증가했고 위중증 환자는 45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52.3%, 3차 예방접종률은 63.2%입니다. 네, 공직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2022년 재산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79억 4,638만 원을 신고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5억 108만 원을 신고해 전국 17명의 교육감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군수 중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28억 1,96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춘수 하명군수가 3억 148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2억 239만 원을 신고했고 도 단위 기간 중에는 이종호 도의원이 1년 새에 39억 4,400여만 원이 늘어난 100억 9,114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시군 의원 중에는 고정희 거제시 의원이 117억 2,249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고 유정철 통영시 의원은 마이너스 6억 4,600여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습니다. 김해 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김해 시는 4월부터 6월까지를 2022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읍명동과 협조해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2금융권 금융자산 압류를 비롯해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더욱 강화할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 납부,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라는 목표로 강력한 체납 징수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개서 9년 만에 임시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창원해경신청사는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마산 합포구 신포동 일원 1,8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본관동과 별관이 건립됐습니다. 그동안 창원해경은 자체 청사가 없어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4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이 오르는데요. 이 인상분이 반영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한 달에 약 2,12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해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평균 1.8%가 인상되는 건데요. 주택용 가스요금은 월 평균 가구당 860원, 일반용 가스요금은 음식점의 경우 평균 1.2%, 목욕탕은 평균 1.3%가 인상됩니다. 식료품의 기름값 그리고 전세값 어디 하나 안 오르는 게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까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가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농담 섞인 푸념이 더 쓰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 특내 시민이면 메가박스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1일 창원시는 특내시로 출범하는 첫 해를 기념해 메가박스와 영화 관람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이면 누구나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일반관과 컴포트관을 7,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지점은 메가박스 마산 지점과 창원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할인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안경원 제1부 시장은 창원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영 공공배달앱 협력 사업사로 주식회사 먹개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4월 초 먹개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 모집과 브랜드 홍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먹개비는 국내 최다 지역 공공배달앱 운영사로 현재까지 누적 거래 100억 원을 돌파하며 공공배달앱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해시는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로 인해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다며 광고비를 받지 않는 먹개비가 김해형 공골 배달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 갑니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